여러 가지 고양이하고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냥줍, 냥빨, 냥모나이트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 중에서도 제가 고른 키워드들 그거를 하나씩 읽고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냥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줍하니까 뭔가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줍는 건 것 같은데. 그쵸. 줍는다? 냥줍은 길고양이나 유기묘를 구조해서 데려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 SNS에다가 해시태그 붙여서 샵 냥줍으로 검색하면 게시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냥줍할 기회가 꽤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냥줍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냥줍은 잘못하면 납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것 같은 새끼 고양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데려가서 돌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조금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미가 잠깐 먹이를 구하려고 자리를 비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미가 돌보는 새끼는 이 털이나 눈 상태가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어미가 이제 막 핥아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잘 보면 어미가 키우는 건지 아니면 버려진 건지 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실 때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어미가 돌보는 새끼라도 이 사람 손을 타면 어미가 양육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만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동물이건 새끼 때는 되게 세심하게 자주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고양이를 데려가서 그렇게 잘 돌봐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왔다가 다시 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시 골골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골골은 소리고요. 송은 SONG,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양이가 기분이 좋거나 편할 때 내는 소리를 노래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에요. 고양이가 낮게 반복적으로 그르렁 또는 갸르릉 내는 소리를 이제 골골송이라고 하거든요. 자, 저희 집 첫째의 골골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어는 꾹꾹이입니다. 꾹꾹이가 뭐냐면 고양이가 곧게 핀 앞발을 교차로 내디디며 사람이나 사물을 누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렸을 때 이 어미 고양이에게 했던 젖을 짜는 행동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양이의 대표적인 애정 표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또 매시리의 꾹꾹이를 보시겠습니다. 꾹꾹이를 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키우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길고양이가 꾹꾹이 하는 건 사실 보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주식회사 한저 엔지니어링 박용복 부서장님이십니다.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꾹꾹이 귀엽네요. 예. 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 거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마사지 아저씨.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수건이나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쿠션 같은 거 발견하면은 이렇게 재밌어서 꾹꾹꾹꾹 그럴까요? 누릅니다. 꾹꾹 누르는 그게 재밌나 재밌어서? 봐요. 왜 우리 뽁뽁이 같은 거 터트리면 재밌어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막 자주 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능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뭐 어렸을 때 엄마 젖 이렇게 짜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꾹꾹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조용히 그냥 방해 안 되게 하게 둡니다. 자, 꾹꾹이 다음은 부비부비입니다. 부비부비는 뭐 클럽 부비부비랑 비슷한 건데 당신이 집사라면 고양이가 이제 다가와서 여러분의 다리에 얼굴이나 등을 비비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손가락 내밀면 손가락에도 하고요. 제 고양이는 제 얼굴에도 합니다. 저한테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귀여워. 이게 때론 너무 적극적이라 좀 부담스러워요. 귀에다가 막 소리를 넣습니다.
네, 고양이들이 특히 이제 얼굴로 그 사람한테 비빌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양이 얼굴에 그 취선이라는 신체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역 표시용 분비물이나 페로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는 내 거라고 이제 냄새를 묻혀가지고 찜하는 거죠. 찜 당하셨네요. 그러면 좀 전에. 그러면 저한테도 묻히고 다른 사람도 묻히고 이런 고양이는 걔는 이제 문어발인 문어발. 거죠. 그렇죠. 문어발. 저희 동네 길고양이 해프네. 너무 쉽다. 많죠. 뭐 일단 다 찜해놓고 보는 거지. 그렇죠. 찜해놓고 누가 보는 나를 거지. 도와줄지 모르니까. 킹콩. 누가 나한테 밥을 줄 줄 모른다. 어장 관리 당하시는 겁니다. 어장관리 고양이한테. 당한 거네. 자, 그다음 용어는 무릎냥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무릎에 앉아 있어서 무릎냥인가요? 그렇죠. 이제 많은 고양이들이 이제 집사가 앉아서 쉬고 있으면요, 어느샌가 다가와가지고 저희 무릎하고 허벅지 위에 올라앉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멍멍이 애들도 그러잖아. 그렇죠. 멍멍이도 올라올 수 있는데 멍멍이는 근데 이제 뭐랄까 소형견은 사실 무릎으로 한 번에 점프하기 좀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 의자 정도 앉아 있으면 이제 올려달라고 낑낑 되죠. 근데 고양이는 그 개들보다는 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릎에 지가 그냥 허락받지 않고 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깔고 앉는 거죠. 이제 그걸 무릎냥이라고 하는데 이 무릎냥이를 당해보면 알게 되는데요. 이게 쉽사리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이게, 왜요? 이게 애들이 푹 얘가- 퍼져 있어갖고 네. 이거 깨울 수도 없고 막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그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애들 표정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얘네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골골거리면서 막 저한테 몸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그 이 상태로 행복하게 놔두고 싶어서 좀 더 앉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집사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약간 그 밀당에서 좀 그 주도권을 뺏긴 느낌. 근데 이제 이 스킨십이 그 집사도 좀 덕분에 같이 힐링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무릎냥이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단계가 있는데 어깨냥이가 있습니다. 아, 낸실행. 아, 맞아요. 낸실행 이야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 첫째가 어깨냥이거든요. 어깨냥이는 좀 희소해요. 모든 고양이가 어깨냥이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좀 전에 아까 그 저희 집 첫째가 제 얼굴에 부비부비 하는 거 보셨죠? 네. 그게 제 어깨에 타고 올라와서 얼굴을 비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낸시랭이라는 방송인이 어깨에다가 고양이 인형 두르고 다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게 그냥 패션 아이템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깨냥이를 키우는 집사들한테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식탁이나 책상 위에서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맞추려고 걔랑 눈을 맞추면 얘의 시선이 제 눈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제 얼굴 주변 딴 데를 보고 있거든요. 딱 보면은 내 어깨를 보고 있나? 딱 그 순간 갑자기 저한테 뛰어 올라와서 어깨에 올라탑니다. 그 후쿠 선장 앵무새처럼 어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어깨에 올라와서 막 제 얼굴에 자기 얼굴 비비고 제 머리카락 핥고 막 목도리처럼 제 목을 막 휘감아서 매달려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식탁 위에서 제 어깨로 점프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선을 잘 봐주세요. 제 눈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마징가 귀인데요. 들어보셨어요? 마징가 귀. 아니요. 마징가 마징가 머리 귀? 보면 왜 왕관 같은 형상이 양쪽 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마징가 머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고양이는 귀의 방향을 앞에서 옆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기분이 안 좋거나 긴장할 때 귀를 옆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양이를 봤는데 얘가 귀를 양옆으로 최대한 돌리고 있다면은 얘가 기분이 안 좋거나 불안하다는 건드리면 뜻이기 안 돼.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집에서 목격하는 때가 이제 고양이 병원 데리고 가려고 이동장 딱 꺼냈을 때. 아, 딱 알아요. 그렇죠, 그럼요. 또는 이제 한 마리가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얘가 병원 냄새를 묻히고 딱 이제 집에 들어오면 집에 있던 고양이가 마징가 귀를 딱 하면서 숨어버립니다. 너 병원 갔다 왔어. 그렇죠. 자, 그 다음 용어는 식빵입니다. 식빵? 네, 식빵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그건 이건 욕이죠. 나 저기 뭔지 알것 김연경 같아. 씨가 많이 하는 식빵. 아, 그쪽 식빵 아, 아니죠? 식빵 언니. 그쪽 식빵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식빵.
아 진짜 식빵. 그거는 이제 19금 식빵이고 저기 그거 있잖아요. 토토로. 고양이 토토로. 버스. 이웃집 고양이 토토로. 네, 저는 고양이 버스 때문에 이 식빵을 알게 됐어요. 사실 그게 그거는 아닐 텐데 제가 너무 고양이 버스 예쁘다고 했더니 저렇게 고양이가 네모내지는 게 식빵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이제 알고 봤더니 그거 아니에요? 다리를 완전 다 이렇게 온 다리를 다 몸쪽으로 넣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 핑크스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발끝이 안 보이죠. 안 보여. 아, 다 접었어. 이렇게 안으로 말아서.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거여서 사실 목도 그럴 때 이렇게 빼고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무슨 보송보송한 식빵 마냥 보송보송한 진짜 그런 애가 되죠. 제가 넘버스에 혹시 매실이가 네, 식빵 보고 있어요. 자세 저게 식빵입니다. 귀엽네요. 이 손끝이 안 보이네 진짜. 네, 이렇게 손끝을 안으로 말아 다 넣나 몸 봐요. 안으로 말아 넣고 있죠. 자, 그다음 용어는 양모나이트입니다. 양모나이트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암모나이트에서 나온 말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우리 점점 추리력이 이게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죠? 역사 시간 아니고 과학 시간? 지구과학. 과학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뭐지? 두 종류라고 하나요? 두 종류는 오징어인가? 그러니까 조개 같은 건데 이렇게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돼 있는 걔네 맞나요? 암모나이트가? 그런 것 같아요. 암모나이트 조개였나요? 화석을 우리가 네. 학생 때 책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것 말려 같아요. 있는 골뱅이? 네, 맞아요. 골뱅이 골뱅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양모나이트는 고양이들이 몸을 한 바퀴 돌려 둥글게 만 모습이 꼭 암모나이트 화석 같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제가 저희 집 막내가 양모나이트 하는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저게 양모나이트입니다. 양모나이트도 고양이를 키우지 않으면 사실 좀 보기 어려워요. 길고양이가 양모나이트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용어는 채터링입니다. 그 영어 채터, CHATTER이 수다를 떨다, 제잘거리다, 딱딱 맞부딪히다 라는 뜻인데요. 채터링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채터링, 아니요. 예, 중얼중얼 하나요? 제잘 딱딱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고양이가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흥분해가지고 내는 소리거든요. 너무 일단 궁금하다. 네, 저희 집 고양이 채터링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양이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런 소리도 내는구나. 뭐 발견했다고 말하는 건가? 나타났어 막 이런 건가? 맞아요. 근데 그걸 뭐 주변에 알린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마치 그죠. 마치 그 술고픈 묵사발님이 이제 술집에 들어갈 때 이야 하는 그런 느낌? 전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냥. 술 마시고 조용히 나서 들어가서. 캬 하는 건 항상 하지. 그죠?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여기 500 한 잔 먼저 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저런 겁니다. 네. 오픈 사전에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고양이가 깍깍 등의 소리를 내는 것과 따닥 따다닥 하며 소리 없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냥감을 발견하여 흥분하였을 때 본능적으로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책보다 별책